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수놓은 배우 에롤 플린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 다르게 실제 삶은 충격과 스캔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 가십이 아닌 한 인간의 욕망과 타락이 만들어낸 추악한 역사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스캔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던 에롤 플린은 사망 이후 베일에 가려졌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에롤 플린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할리우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에롤 플린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1909년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태어난 플린은 어린 시절부터 규칙과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아였습니다. 명망 높은 생물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구적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학창 시절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무단 결석, 싸움, 그리고 온갖 말썽으로 퇴학당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1926년 런던의 여러 학교에서 쫓겨나고 새 출발을 위해 호주로 돌아왔지만 문제아의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도 혐의로 퇴학당했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가정부와의 불륜 관계가 발각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스캔들러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플린은 지역 명문가의 딸과 약혼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혼과 학업에 종지부를 찍었고 삶의 방향을 찾아야 했죠. 반항적이고 여성 편력이 심한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하룻밤 사이 부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플린은 위험한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 쪽의 피는 분명히 이어받았습니다. 약탈자, 반란군, 노예 상인으로 이루어진 항해사 가문의 혈통이 그의 모험심을 자극했죠. 플린은 18세에 파푸아뉴기니로 떠나 금광 채굴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절도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시기 현지 원주민들과의 갈등, 말라리아 감염, 심지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플린의 자서전에서는 모험적으로 미화했지만 실제로는 원주민 착취와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증언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험은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현지 부족의 기습 공격을 받았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었고 고용했던 현지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공격자 한 명을 총으로 쏘고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날 밤 부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에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다행히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린이 회고하길 이 사건은 인생에서 여성과 관련되지 않은 유일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여성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금광에서의 모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가문의 모험적 유산은 다음 도전으로 이끌었고 영화계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에롤과 어머니는 자신들이 바운티오의 선원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운티오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과 18명을 표류시킨 배로 잘 알려져 있죠. 바운티의 여파라는 영화 제작자들이 플린을 찾아왔을 때 운명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플린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기가 천직이라 결심한 플린은 영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배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성 무대 감독과 말다툼 끝에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어 해고당한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 성향은 그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신호탄이었고 이후로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30년대 영국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제재 없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런던 스튜디오의 영화에 출연했고 할리우드 진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향한 플린을 워너 브라더스는 스타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플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사교계에 순식간에 녹아든 플린은 파티와 술자리를 전전하던 어느 날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는 배에서 플린의 구애를 무자비하게 거절했던 릴리 다미타라는 여성이었죠. 도전을 즐기는 플린에게 이보다 더 자극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과감히 다가갔고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플린의 매력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플린은 할리우드에서 이름 없는 조연에 불과했지만 릴리 다미타는 이미 스타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화려한 매력을 지닌 다미타는 플린보다 5살 연상이라는 사실이 플린의 정복 욕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만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아리조나로 달려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결혼 이후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이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끊임없이 다투었고 많은 친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서로에게 던지는 경멸의 말들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이미 재앙의 징후가 뚜렷했습니다. 결혼 이후 다미타는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플린에게는 다행이었죠. 아내의 인기와 인맥을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1935년 드디어 캡틴 블러드의 주연으로 발탁되어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스크린 속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관객들의 숨을 먹게 했고 두 배우 사이에 로맨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플린과 올리비아가 실제 연인 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추측을 그대로 두었죠. 그러나 격분한 다미타는 플린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마치 부서지는 쿠키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다미타는 잘생긴 남편의 모습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상황이 악화되자 플린은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촬영장에서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맛을 본 플린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프리마돈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플린의 내면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 경기병 여단의 돌격, 촬영장에서 폭발해버린 플린은 분노를 쏟아내며 스튜디오 사장 잭 워너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과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폭발적 행동은 증오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두려움도 숨어 있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플린과 다미타는 화해와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다툴 때마다 다미타는 이혼을 시도하면 거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플린을 압박했죠.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갇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경기병 여단의 돌격이 흥행에 성공하자 잭 워너는 폭언 사건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플린에게 급여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연이어 대성공을 거둔 두 작품의 주연을 맡았음에도 플린의 집중력은 진정한 배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플린의 할리우드 생활은 파티, 술, 주먹 다툼, 약물 남용, 여성 편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기 있는 미남 배우로서 더 이상 여성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죠.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스스로 그에게 몸을 던졌고 플린은 기꺼이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할리우드에 있던 영국 출신 배우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했지만 플린은 예외였죠. 대담한 성격과 과거의 모험담과는 달리 향락에 빠져있던 그는 31세 이상은 참전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당시 플린의 나이는 정확히 31세였거든요. 즉각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국 시민권자 플린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플린에게 또 다른 입대 기회가 찾아왔죠. 이번에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전을 거부당했습니다. 신체 검사 당시 의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얻은 말라리아 재발, 잠복 결핵, 그리고 다양한 성병까지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왜 플린이 참전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질병을 인정해야 병역 기피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었죠. 당대 최고의 남성 배우로서 남성미의 상징이었던 플린은 질병을 인정하는 순간 구축해온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에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0년 5년간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던 릴리 다미타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플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플린은 브라질로 도피했으며 다미타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버렸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표현은 한참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1942년 떨어져 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7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상처받은 자존심을 아는 채 플린은 머롤랜드 하우스라고 이름 붙인 새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수많은 불륜의 주인공이었음에도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던 플린이었죠. 그러나 플린의 화려한 인생에 가장 끔찍한 스캔들이 폭발했습니다. 소름 돋는 혐의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죠.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17세 소녀가 성폭행 혐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경찰에 구금되었을 때 플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를 거의 만지지도 않았다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 몰랐죠. 두 번째 혐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플린의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소녀였기 때문이죠.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누리던 스타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위기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역 기피자, 바람둥이, 무정한 폭력배, 언론이 플린에게 던진 수많은 오명에 이제 가장 끔찍한 단어 성폭행범이 추가됐습니다. 플린을 변호하기 위해 잭 워너는 가장 무자비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 제리 기슬러는 법정의 상어와 같은 존재로 유명합니다. 증인석에 선 고소인들을 신문하는 순간 피 냄새를 맡은 듯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슬러는 각 고소인의 인격을 철저히 공격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돈만 밝히는 협박이라고 말하며 배심원 앞에서 피해자들을 나쁘게 보이게 개인 정보까지 폭로했죠. 마침내 배심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판결은 무죄였으며 플린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모든 힘을 동원해 스타를 보호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스타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까지 감추는 이런 관행은 할리우드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스튜디오의 보호 아래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배우들이지만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투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플린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한 전형적인 가해자였습니다. 또한 어떤 비난도 열광적인 팬들의 지지 앞에서 무색해졌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법정 밖에서 수많은 여성 팬들이 플린을 위해 우리도 미성년자가 되고 싶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플린은 잠자리 대상의 모든 여성이 18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죄 판결 이후 플린은 거의 자제력을 잃은 채 파티와 하룻밤 정사 생활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병역 면제를 해준 의사들은 그의 건강 문제와 생활 방식으로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던 것입니다. 단 몇 년만 살 수 있다면 2배의 쾌락으로 즐겼던 플린은 더욱 빠르게 그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의사들은 플린에게 자신을 잘 돌본다면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희소식에 플린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 경험이 그를 금주하는 건강광으로 바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을 뿐이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결국 쾌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폭행 재판 기간 동안 플린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매일 세트장에 간신히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법원 내 일하는 노라 에딩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 최악의 시련 한가운데서도 방황하는 시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죠. 노라 에딩턴은 플린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적어도 18세는 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노라를 쫓아다닌 끝에 플린의 침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순진했던 노라는 곧바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플린 앞에 딜레마가 놓였죠. 처음에는 낙태를 권유했지만 종교적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노라는 임신 기간만이라도 결혼해줄 것을 요구했고 플린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최근 재판 상황을 고려해 비밀로 유지하길 원했죠. 1943년 플린과 노라는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말과는 거리가 멀었죠. 결혼식 직후 임신한 노라를 멕시코에 홀로 남겨둔 채 뉴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다가 출산 몇 시간 전에야 나타났죠. 그는 출산이 진행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했고 딸 디어드레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한 발을 문 밖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노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바에서 우연히 노라의 친구를 만났고 몇 시간 후에는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노라와 플린의 결혼과 출산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충격적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누리던 스타의 이중생활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성추문으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연인과 비밀 결혼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언론은 또다시 플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노라는 진정한 사랑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 홀로 남겨진 채 남편은 자신의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이 비극적인 시작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암울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인 평범한 법원 사무원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의 아내가 되었고 그 위치에 걸맞은 강인함을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플린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끊임없는 바람기 앞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새 아내와 아이에 관한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여러 여성들이 나타나 플린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여성과는 합의금을 지불해 해결했지만 또 다른 여성은 총을 들고 플린의 집까지 찾아왔고 경찰에게 강제 퇴거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수개월간의 별거 생활하던 노라는 아기를 안고 플린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노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담긴 최후 통첩을 내밀었습니다. 머롤랜드 하우스에서 함께 살 것, 그리고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플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한 약물 흡입은 이제 완전한 약물 중독으로 발전했습니다. 노라는 매일 밤 어떤 상태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스튜디오는 그의 행동을 덮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촬영 일정을 오후로 미루거나 대역을 활용하고 때로는 전체 장면을 재구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특별 대우는 오히려 플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고 자기 파괴적 행동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에롤 플린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노라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엑스트라 배우들과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동안 노라 역시 자신만의 뜨거운 비밀을 품고 있었죠. 리처드 헤임스라는 가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헤임스 역시 기혼자였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유의 짜릿함은 대단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플린은 거절당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플린은 자신의 커리어와 술, 그리고 새로운 약혼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19세 루마니아 공주 아이린 치카와의 약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매 순간을 함께했고 가십 칼럼니스트들은 두 사람의 결혼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플린은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를 함께 작업한 21세의 신인 배우 패트리스 와이모어와 약혼한 것입니다. 모나코와 니스에서 화려한 두 번의 결혼식을 계획했고 수백 명의 화려한 하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더 많은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날 밤 모나코에서 열린 리셉션장에 입장하며 플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사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장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플린에게 강간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고소인은 17세 소녀였고 플린은 그런 사람을 기억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부와 에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니스로 도주했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배에 정박한 채 며칠을 보내다가 모나코로 돌아가 혐의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판사가 살펴본 결과 사건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고 플린은 마침내 새 신부와 함께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플린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듯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딸 아니카가 태어났지만 플린의 방탕한 생활로 1959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패트리스는 플린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플린은 한 여성과의 스캔들이 끝나면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고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마치 끝없는 순환처럼 반복되었죠. 플린의 불륜 상대 목록은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로 가득합니다.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도로시 라무어, 헤디 라마르, 아니타 에크버크, 아이다 루피노, 린다 크리스찬, 마를레네 디트리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특히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와는 8편의 영화에서 호흡을 맞추며 스크린 속 최고의 로맨스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플린의 연기 경력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닥쳐왔습니다.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3번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지급으로 재정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죠. 한때 소유했던 요트와 저택들을 하나둘 팔아야 했고 말년에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망 당시에는 거의 파산 상태였다고 합니다. 1940년대 전성기 시절 플린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개 침실의 머롤랜드 저택 유지비만 해도 엄청났고 23m 길이의 요트는 연간 유지비만 수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파티, 값비싼 선물, 도박 등으로 돈을 물쓰듯 썼죠. 말년에 플린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영화든 출연했습니다. 비급 영화, 유럽의 저예산 영화, 심지어 쿠바에서 제작된 영화에까지 출연했죠. 이런 작품들은 그의 명성을 더욱 훼손시켰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채권 출신자들과 국세청의 압박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자신의 배를 밴쿠버로 가져가 누군가에게 판매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은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플린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밴쿠버를 방문 중이던 폴리는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주고 마사지를 해준 뒤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플린을 확인했을 때 의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롤 플린의 삶은 모험, 광란의 파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캔들로 정의되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은 사망 후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980년 찰스 하이엄이라는 작가가 에롤 플린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 책에는 여러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플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성들과의 동성관계에 대한 폭로까지 더해졌죠. 이 책의 출판은 할리우드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배우가 적국의 스파이였다니 상상만으로도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하지만 플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정치적 성향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파에 동조했다가도 나중에는 파시즘에 매료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여러 여성들이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증언했고 일부는 미성년자와의 관계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논란은 마치 플린의 영혼이 아직도 세상을 떠돌며 혼란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1983년 사이언톨로지 교회 설립자 앨론 허버드의 아들이 또 다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허버드와 플린이 극도로 친밀한 친구 사이였으며 함께 불법 약물을 반입하고 미성년 소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었죠. 두 사람이 함께했다는 파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한 행위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의 어두운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폭로가 끝나면 또 다른 폭로가 시작되었고 플린의 이름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에롤 플린은 사망 당시 세 번째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인은 이전의 모든 스캔들을 능가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벌리 애들랜드를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세였습니다. 과거의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라면 베벌리의 어머니 플로렌스와 함께 여행했다는 점인데요. 놀랍게도 플로렌스는 이 관계를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더 빅 러브라는 이 책은 출간 즉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플로렌스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플린의 매력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딸을 이용해 명성과 부를 얻으려 했던 것일까요? 베벌리는 플린과의 관계의 충격적인 측면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첫 만남은 합의된 것이 아니었지만 플린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52세의 노배우와 10대 소녀가 함께 여행하고 파티를 즐기고 심지어 영화 촬영장에도 동행했으니까요. 결국 폴린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베벌리는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폴린이 살았던 집은 많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죠.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지만 그 집은 특별한 집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플린이 여성 손님들을 몰래 엿볼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구멍과 양방향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 전체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사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유명 인사들의 방문 뒤에 플린의 집은 마치 그의 영혼처럼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에롤 플린은 3번의 결혼을 통해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중 장남 쇼니 아버지의 모험심을 물려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이 유산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쇼는 사진 기자로 경력을 쌓았고 한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해외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1970년 숀과 동료가 캄보디아를 취재하던 중 베트남의 검문소에서 붙잡혔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숀의 어머니 릴리 다미타는 10년 넘게 아들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린 가문의 비극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듯했습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플린은 결국 52세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플린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스크린 속 로빈 후드의 화려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스캔들과 중독에 휩싸인 비극적 인물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모두일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은 결코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으니까요. 플린의 묘비에는
그는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한 남자의 인생을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파괴가 있었는지 우리는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